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했다는 게 나스닥은 하락하고 S&P는 올랐다. 한 놈이 하락하고 한 놈은 올랐기 때문에 혼조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락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정도로 낙폭도 작고,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좀 하반경직성 강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락에다 대고 큰 의미 부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조용해요. 0.2%, 0.1% 움직이니까 이게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유럽 박스권에 와 있고 미국은 조금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FANG, IT 빅테크 친구들이 이렇게 좀 힘이 좀 약했고 나머지 친구들이 힘이 좋았다. 그래서 S&P가 상승률이 좋았겠죠.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 없었고, 아무튼 요즘 계속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 이슈는 있죠. 시장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긴축 우려,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그 외에 어쨌든 같은 거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좀 그런 이슈에 의한 시장의 영향이 좀 적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좀 등장했던 이슈들이고, 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신나게 그런 이슈들을 주식시장에 좀 반영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급격하게 움직였던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급격하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반대 움직임, 반등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쨌든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특별한 어떤 그 재료도 없이 그냥 둘이 빡빡하게 힘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최근 2주 정도는 이렇게 계속 매수세가 매도세를 누르고 있다, 계속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세가 이기니까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뻑뻑하게 기술적인 싸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조금 독특했던 거는 아무 이슈도 없었던 가운데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오른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단기물 금리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그죠? 이게 좀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점일 겁니다. 이런 게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긴축 우려죠, 그죠? 이런 게 긴축 우려.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면 단기물 금리가 많이 움직이는데,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는 떨어지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젯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금리가 올랐던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을 좀 비교적 좀 정상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FANG 빅테크들이 약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주식시장이 신경 쓰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미국 주식시장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숏배팅을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어젯밤에 상승을 또 했으니까 일단 숏배팅 타이밍은 또 저 뒤로 또 미뤄진 거죠. 오늘 밤도 그래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죠. 더 좀 충분히 기다려 보시다가, 물론 이제 금요일날 밤에 주봉 보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중요한 라인 때까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S&P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올라왔다고 꼭 주식시장이 하락해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상승을 멈추고 저항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움직여도 되니까,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 날에 빅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감소해 줬기 때문에 일단 어딘가에 전저점이 있고 어딘가에 뭐가 있고 하지만은 더 죽을 수 있다라고 일단 가능성 열어놓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시장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빅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등세는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오늘 밤에 뭐 하락하면은 그럼 이제 또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일단 금요일날 마감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국 주식시장 반등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그 금요일날 밤에 보시다시피 어떤 지켰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거래일 정도 지켰던 자리를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레벨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빅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모습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막 지금 막 들이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멈추면 어떤 반등이나 상승 흐름이 멈추면 그때 가서 움직이자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날 밤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S&P고 나스닥이고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바싹 갖다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될라나 또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쉽게 그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자리에 와 있다라고 금요일날 밤에 설명을 드렸죠.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세 번째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떤 큰 상승 추세, 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됐던 뭐 십몇 년간의 상승 추세를 끝낼 수도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참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요, 110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을 110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110달러를 놓고 시장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은 109.8달러니까 110을 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봉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깨서는 의미도 없고, 좀 깰 거면 확실하게 깨야지 110달러가 깨진 거죠. 아무튼 그 국제유가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엔 110달러 기준으로 해서 110달러를 여기서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지지하잖아요. 지지하면서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면 이게 보시다시피 너무 건전한 조정이 돼버려갖고 국제유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싸움이 지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110달러에서 이번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적당히 붕괴가 돼버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미 고점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미끄러져 내린다면, 110달러가 붕괴가 된다면,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쌍고점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10달러 싸움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번에 110달러가 붕괴되면은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을 좀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0달러 싸움을 오늘 밤에 저는 이거 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의 사례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그때 이제 주식시장과 어떤 국제유가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유가를 이렇게 겹쳐놓고 보시면 되겠죠. 이 주봉인데요. 주황색 선이 국제유가죠. 주식시장이 이미 한참 꺾이기 시작한 다음에도 국제유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사례도 저는 어쨌든 이런 사례도 계속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전쟁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솔직히 좀 국제유가 더 한번 오버슈팅을 봐야 되지 않겠어? 2020년 3월에 마이너스까지 봤던 엄청난 언더슈팅을 봤는데 위쪽으로도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을 봐야 어떤 그 밸런스가 좀 맞아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요. 일단 좀 지켜보려고요. 110달러 싸움 잘 보자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참 죽어 내려가고 있는데도 국제유가는 따라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버슈팅을 여기서부터 더 강력하게 하더라. 얘가 여기서 오버슈팅을 하니까 경기에 더욱더 부담을 주겠죠. 주식시장 꺾인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이 주가지수 자체가 어떤 경기 선행지표인데, 경기 선행지표가 꺾여 내려오면서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국제유가가 빡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금융위기 오는 거죠. 그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야기다라는 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뭐 이것저것 발표가 되긴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미국 GDP도 발표가 되고요. ADP 논팜 이거 ADP 고용 지표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이것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중요하고 논팜 페이롤스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4월 1일에 발표가 되는 논팜 페이롤스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 시장의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미 그 긴축이라는 게 이미 뭐 여기서 고용 시장이 뭐 조금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고용 그 긴축 흐름이 막 통째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솔직히 시장이 지금 재료가 없거든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 눈에 띄는 재료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 뭐 어떤 중간중간에 파워르장이 연설을 하면 몰라는 그 중간중간 파워르장 그 연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의 입장에선 이런 게 논팜 페이롤스라든가 뭐 미국 GDP라든가 이런 게 어떤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 저런 지표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주식 갖고 투기질을 하는 재료로서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우리도 이런 걸 좀 잘 보자고요. 이런 경제지표 발표를 가지고 뭐 시장의 추세를 뭐 이렇게 쓱 반등하던 시장을 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런 부분 좀 한번 잘 보자고요.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들 3월 말 4월 초 그러니까 월말 월초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니까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국제유가 이야기했고요. 그죠? 제 생각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는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단 말이죠. 폭락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제법 개파락을 많이 한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한 2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빠져 출발했으니까 좀 많이 빠져서 출발하긴 했어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안 좋은가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제 생각에 이거인 것 같아요. 상하이 봉쇄. 이게 전염병 때문에 지금 중국이 또 봉쇄를 하고 있다는데 참 하여튼 남들은 코로나 끝난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혼자 이러고 있어갖고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요.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뭐 별로 그리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저 이 소식으로 국제유가 2% 이상 하락이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110달러 지지되는지 여부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이 소식을 갖고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와 중국 코로나 때문에 또 망한다 경제가 뭐 침체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미국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빠졌다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탄력적인 반등이 언제 끝날 것이냐가 사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뭐 여기에 뭐 지금 뭐 여기에 뭐 중국이 뭐 봉쇄를 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쟁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이 더 가냐 못 가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뭐 중국의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그다지 뭐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걸 가지고 하락 출발하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뭐 중국이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고요. 여기 어딘가 지지선이 있다. 그 금요일날 밤에 아마 말씀드렸죠. 한국은 좁디 좁은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선물 5포인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아래 있는 박스권 아래에 붕괴시키지 않으면 아래로 안 가겠죠. 그죠? 박스권 위에 돌판 차가지 않으면 위로 못 갈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박스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358, 363 대충 이렇게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뭐 기대 없이 와 중국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 이제 오늘 뭐 풋 대박 난다 이것도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대박이 나려면 358을 어떻게 해서든 붕괴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하면 뭐 358.6, 358.7 이 정도 자리를 붕괴시켜 줘야 될 텐데 여기 붕괴 안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오늘 붕괴시킬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사실. 유럽도 왜냐하면 여기서 버텼거든요. 유럽도 물론 그 유럽이 버텼다고 한국도 버텨라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시장이 서로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독일 시장 같은 거 보시면은 어이구 이게 왜 이렇게 가 있냐. 독일 같은 거 보시면은 얘네도 일단 박스권을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거든요. 얘도 보시면 금요일날 밤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박스권 안에 놀고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이게 아직 주식시장들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 붕괴시킨 거 없으니까 아마 한국도 그렇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보면서 전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번 주에 뭐 박스권을 돌파한착하거나 아래로 붕괴가 되거나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벤트들, 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지지와 저항 살피자 요 이야기를 뭐 길게 드렸습니다. 저기 코스닥 150도 그렇죠. 코스닥 150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1295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295 요 자리가 박스권 하단일 거고 위쪽으로는 한 1330이 저항일 거죠. 그죠? 박스권이죠. 중요한 자리 깼냐? 안 깼단 말이죠. 아직. 요런 점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원달러 환율 한 번씩 체크하시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